최태식의 시선이 창가에 혼자 앉아있는 소영을 향했습니다. 작은 최고는 조용히 식사하는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죠. 평소 여성들을 함부로 대한 것을 즐기던 그에게 소영은 좋은 타겟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태식은 점점 더 불쾌해졌습니다. 자신들이 이 지역의 실력자라는 것을 모르는 외지인인 것 같았지만 그것하고 해서 무시당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죠. 야, 김수호, 저 계집애한테 가서 인사 좀 받아와. 김수호는 최태식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부하였습니다. 덩치도 크고 성격도 거칠어서 이런 일에는 전문가였죠. 그는 비질거리며 수영에 앉은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소영은 김수호가 다가오는 것을 느꼈지만 여전히 휴대폰에 집중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죠. 분해서 배운 위험 감지 능력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아가씨, 우리 형님이 부르시는데 인사나 하고 가지. 김수호가 소영의 테이블 앞에 서서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죠. 이런 상황에서는 눈을 맞추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가씨, 여기가 어딘지 알아? 이 동네에서 우리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말이야. 최대식이 소영의 맞은편에 앉으며 이어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에 있는 굵은 등목걸이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 소영은 최대식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었죠. 오히려 차가운 냉정함만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런 모습은 최대식이 지금까지 만났던 여성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뭘 원하시는데요? 소영의 담담한 반응에 최대식은 당황했습니다. 보통 이 정도면 벌벌 떨거나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 일반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소영은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것처럼 침착했습니다. 뭘 원하냐고 당연히 예의를 지켜달라는 거지. 우리 같은 어른들 앞에서는 고개 숙이고 인사부터 하는 게 상식 아니야. 최대식의 목소리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참을 수가 없었죠. 아, 이 계집애가 정말 배짱이 좋네.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 최대식이 비웃으며 부하들을 둘러봤습니다. 부하들도 덩달아 킥킥거리며 웃었죠. 하지만 그들도 소영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내심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김수호가 다시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공격적으로 접근했죠. 소영의 볼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기 시작했습니다. 야, 아가씨, 우리 형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대답은 해야지. 그 순간 소영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인내심의 한계선이 소소히 다가오고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자제하고 있었습니다. 손 치우세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소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위험한 기운을 김수호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욱 우쭐해졌죠. 아니, 이 계집애가 우리한테 경고를 해. 야, 너 정말 죽고 싶어. 최대식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식당 안에 모든 사람들이 내지 아이들은 무서워서 엄마 품에 안기고 어른들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최대식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다른 손님들까지 이어파기 시작한 것이 왔죠. 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들어. 이 계집애가 우릴 무시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식당 안에 가족들이 더욱 웃쳐들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부모는 아이가 울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죠. 이 모습을 본 소영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무고한 시민들까지 이어팍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무고한 사람들까지 끌어들이실 건가요? 소영이 일어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 담긴 위압감은 상당했죠. 처음으로 최대식이 약간의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부하들 앞에서 체면을 잃을 수도 없었고 지역에서의 위상도 지켜야 했죠. 무고한 사람들 여기는 다 우리 구역이야.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최대식이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순순히 당하던 자금 최고의 여성에게서 묘한 압박감이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소영은 천천히 지갑을 꺼내 계산할 돈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가방을 메고 출구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야, 어디 가? 우리가 가라고 했냐? 김수호가 소영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소영의 마지막 인내심이 끝나는 순간이었죠. 수언나 소형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김수호는 그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살기를 순간 느꼈지만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물러설 수는 없었죠. 뭐라고 이 계집애가 감히. 김수호가 소영의 팔을 더 세게 붙잡으며 다른 손으로는 그녀의 어깨를 밀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소영이 번개처럼 빠른 동작으로 김수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관절 공격으로 그의 팔을 비틀었죠. 김수호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그마, 나달라고 당한 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닥은 최고의 여성이 권장한 남성을 단숨에 제압한 것이었어. 최태식과 다른 부하들도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 없는 상황이었죠. 평범해 보이던 여성이 갑자기 무술꽃으로 변신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유격 특전사 박소영 중사입니다. 소영이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그 순간 식당 안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특전사라는 단어가 주는 위압감은 상당했습니다. 김수호는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소영의 관절기에 당해 움직일 수도 없었죠. 다른 부하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특전사, 설마 진짜? 최태식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소영의 압도적인 기술과 차가운 눈빛을 보니 거짓말 같지는 않았죠. 소영은 김수호를 놓아주며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다시 공격할 수 있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죠. 특전사 훈련을 통해 몸의 밸런스를 맞춘 전투 태세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저에게 하는 행동들은 모두 폭력과 협박에 해당합니다. 특히 무고한 시민들까지 위협한 것은 더욱 신박한 범죄 행위죠. 소영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이제 안심하며 고개를 들기 시작했죠. 최태식은 급격히 변한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평범한 여성을 괴롭히는 것과 현역 특전사와 맞서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거든요. 잠깐 이건 오해야 돼. 우리는 그냥 인사를 하려고. 최태식이 급히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소영의 눈빛에는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 있었죠. 오해라고요. 그럼 제보를 친 것도 오해인가요? 다른 손님들을 위협한 것도요. 소영이 한 걸음씩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본인의 기운이 풍겼죠. 최태식의 부하들이 하나 둘씩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린 것이 왔죠. 지금까지 자신들이 상대했던 평범한 시민들과는 차원이 다른 상대라는 것을 고뇌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야, 야들아, 뭐 하고 있어, 덤벼. 최태식의 부하들에게 소리쳤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김소우가 단숨에 제압당하는 모습을 보고 나니 더욱 그랬죠. 소영은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최태식이 급하게 말려 했죠. 잠깐, 전화는 뭐야? 당연히 신고죠. 폭행과 협박, 그리고 영업방해까지 제목이 꽤 많네요. 소영의 차분한 대답에 최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경찰에 신고라도 당하면 그동안 이 지역에서 쌓아온 기반이 흔들릴 수 있었거든요. 아니야, 오해. 오해. 우리는 그냥 친근하게 인사하려던 것뿐이야. 최태식이 급히 해명하려 했지만 소영은 이미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력해도 그녀가 건 전화는 경찰서가 아니었죠. 여보세요? 중대장님, 저 박수영입니다. 지금 이겨 중인데 상황이 생겼습니다. 소영이 자신의 상급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는 최태식에게 더 큰 충격이었죠. 단순히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군 조직에 보고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네, 지역 폭력 조직원들이 민간인들을 협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개입했는데 상부 보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영의 차분한 보고 내용을 들은 최태식은 점점 더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단순한 시비가 아니라 공식적인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전화를 끊은 소영이 최태식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관용이 없었죠. 이제 선택하세요. 조용히 사과하고 물러가거나 아니면 끝까지 가거나. 소영의 최후 통첩에 최태식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온 체면과 조직의 위신을 생각하면 쉽게 물러설 수 없었죠. 야, 특조사든 모든 여자는 여자야. 우리가 다 선명인데 뭐가 무서워? 최태식이 마지막 그 박을 걸기로 했습니다. 부하들에게 일제히 공격하라고 신호를 보냈죠. 하지만 이는 그가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소영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차분함은 온데간데 없고 순수한 전투자의 눈빛이 드러났죠. 특전사로서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온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대로 보여드리죠. 소영이 전투 자세를 취했습니다. 작은 최고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식당 안의 온도를 급격히 떨어뜨렸죠. 첫 번째로 달려든 것은 김소우였습니다. 아까의 굴욕을 많이 하려고 했지만 소영의 상대가 되지 못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최태식을 똑바로 바라봤죠.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네요. 최태식은 뒤로 물러서며 손을 들었습니다. 부하들이 모두 제압당하는 모습을 본 호라 더 이상 대항할 의지가 사라졌거든요. 항복이야. 우리가 잘못했어. 하지만 소영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류의 사람들은 기회만 되면 복수를 노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무릎 꿇으세요. 소영의 단호한 명령에 최태식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결국 바닥에 무릎 꿇었습니다. 이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사과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식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최태식은 굴욕감에 치를 떨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소영의 압도적인 실력 앞에선 저항할 수도 없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태식과 부하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손님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이때 식당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모양이었죠. 경찰들이 식당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소영은 조용히 자신의 신분증을 꺼내 준비했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처리 절차가 시작될 것이었죠. 경찰들이 식당에 들어오자 소영이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보고했죠. 다른 손님들도 증언에 나섰습니다. 이분이 우리를 구해주셨어요. 저 사람들이 무섭게 협박하고 있었거든. 젊은 부부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던 터라 더 무서웠다고 했죠. 최태식과 부하들은 경찰로 연행되었습니다. 폭행과 협박, 영업방해 등 여러 죄목이 적용될 예정이었죠. 특히 현역 군인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더욱 중한 죄가 될 것이었습니다. 식당 사장은 소영에게 깊이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동안 이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며 눈물까지 흘렸죠.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이제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영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한 일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난 후 소영은 조용히 식당을 나섰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감사 인사를 건네며 배움이 좋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죠. 정말 멋있으셨어요. 진짜 특정사는 다르네요. 한 대학생이 감탄하며 말했지만 소영은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일상적인 일이었거든요. 식당을 떠난 소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평화로운 휴가를 보내려던 계획은 틀어졌지만 후회는 없었죠. 오히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세상이 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휴대폰에 어머니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일 저녁 메뉴를 뭘로 할지 묻는 따뜻한 내용이었죠. 소영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된장찌개로 해주세요. 오늘 먹다가 중간에 그만둬서 아쉬웠거든요.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그대로 복귀해야 했지만 오늘 일어난 일은 좋은 경험이 되었죠. 평범한 시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지역 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시민을 괴롭히던 폭력 조직 검거라는 제목이었죠. 기사에는 소영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녀가 원한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일이 회자되었습니다. 작은 최고의 여성이 조폭들을 혼자서 제압했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퍼져나갔죠. 최티식과 부하들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동안 저질렀던 다른 범죄들까지 밝혀져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죠. 지역 상인들은 이제야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영은 그대로 복귀한 후에도 이 일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물어봐도 간단히 넘어갔죠. 그녀에게는 정말 일상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강자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그 후에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죠. 소영이 보여준 것은 바로 그런 진짜 강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외모 뒤에 숨겨진 강인한 정신력과 약자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아말로 진정한 힘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야, 이 계집애가 우리를 무시하네? 어디서 감히? 작은 최고의 여성이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건덜들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자신들 앞에 앉아있는 이 평범해 보이는 여성이 누구인지 말입니다. 박수영 중사는 오랜만에 어둠 휴가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특전사 부대에서 7년간 복무하며 쌓인 피로를 달래기 위해 고향 근처 작은 식당을 찾았죠. 군복이 아닌 평범한 원피스 차림의 소영은 그저 59살의 평범한 여성으로만 보였습니다. 방안은 점심시간이라 꽤 붐볐습니다. 가족 간이 손님들과 직장인들이 소영은 창가 자리에 앉아 조용히 된장찌개를 먹으며 휴대폰으로 어머니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5명의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들의 등장과 함께 식당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손님들은 고개를 숙이고 식사에만 집중하려 했지만 긴장감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선두의 선남자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건장한 체격에 조직한 부였습니다. 목에는 붉은 듯 목걸이를 걸고 있었고 팔뚝에는 용문신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죠. 그 뒤를 따르는 4명의 부하들도 모두 비슷한 차림새였습니다. 이들은 지역에서 나름 이름이 알려진 조직이었습니다. 주변 상가들로부터 보호비를 받으며
체력을 키워온 소규모 조폭 조직이었죠. 특히 이 식당 주인도 이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 사장은 이들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타난 이들의 방문이 심상치 않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소영은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군 생활을 통해 다양한 상황을 경험한 그녀는 이들의 정체를 단번에 알아챘죠. 하지만 휴가 중요했고 굳이 문제를 일으킬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떠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의 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조직의 간부인 최태식은 식당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은 원래 보호비를 받으러 온 날이었죠. 하지만 평소와는 달리 식당에 손님이 많아서 조금 기분이 나빴습니다. 차장, 오늘 장사 잘 되네. 그럼 이번 달 금액도 좀 올려야겠네. 식당 사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미 부담스러운 금액이었는데 더 올린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하지만 감히 반박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